안녕하세요, 친구들. 이야기 읽어주는 엄마 조맘이에요. 오늘은 이야기 모음을 들으며 꿈나라로 함께 떠나볼게요. 걸리버 여행기. 원작 조너슨 스위프트, 글 민정원, 그림 정종해. 걸리버는 여행을 좋아하는 의사예요. 어느 날 큰 배의 선장이 걸리버를 찾아왔어요. 걸리버, 우리 배의 의사가 되어주시오. 그렇게 해서 걸리버는 여행을 시작했어요. 별도 달도 없는 캄캄한 밤, 걸리버가 탄 배가 폭풍우를 만났어요. 으악! 파도가 밀려온다! 사람들이 피할 사이도 없이 시커먼 파도가 배를 삼켜버렸어요. 간신히 판자 하나를 잡은 걸리버는 스르륵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웅성웅성 떠드는 소리에 걸리버가 눈을 떠보니 손가락만한 사람들이 오글오글. 아니,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걸리버가 도착한 곳은 작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였어요. 작은 사람들은 걸리버를 핵이나 대걸이라고 불렀지요. 작은 사람들 말로 산처럼 큰 거인이란 뜻이었어요. 작은 사람들은 걸리버를 왕에게 데려갔어요. 걸리버는 왕에게 공손히 인사했어요. 그러자 왕은 걸리버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명령했지요. 작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날라온 음식을 걸리버는 맛있게 먹었어요. 걸리버는 친절을 베푸는 작은 사람들이 고마웠어요. 그래서 작은 사람들을 도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요. 궁전에 큰 불이 났을 때는 걸리버가 오줌을 누워 불을 꺼주었어요. 핵이나 대걸 만세! 작은 사람들은 걸리버의 이름을 외치며 기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궁전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걸리버 때문이었지요. 핵이나 대걸은 하루에 1728인분이나 먹어요. 게다가 언제 마음이 변해 우릴 해칠지 몰라요. 신하들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핵이나 대걸을 쫓아내야 합니다. 결국 걸리버는 작은 사람들의 나라를 떠나야 했지요. 걸리버는 이웃나라로 갔어요. 다행히 이웃나라 임금님은 걸리버를 아주 좋아했지요. 걸리버는 친절한 이웃나라 임금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향이 그리워졌어요. 걸리버의 마음을 알아챈 이웃나라 임금님은 걸리버를 위해 배 한 척을 만들어 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임금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던 걸리버는 어느 외딴 섬에 도착했어요. 여기에서 좀 쉬었다 가야겠다. 걸리버가 배를 대고 쉴 곳을 찾고 있는데 쿵쾅 쿵쾅 땅이 흔들리며 검은 그림자가 다가왔어요. 검은 그림자가 점점 더 다가오더니 눈앞에 산처럼 큰 거인이 우뚝. 거인은 바위만한 손으로 걸리버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으악! 사람 살려! 걸리버는 버둥거리며 외쳤지요. 거인은 걸리버를 이리저리 살폈어요. 걸리버는 모자를 벗고 정중히 인사했지요.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걸리버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잠시 쉬었다 가려고 이 섬에 들렀답니다. 거인은 걸리버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릴드릭이라고 불렀어요. 거인들의 말로 난쟁이라는 뜻이었지요. 거인들은 걸리버를 신기한 듯 구경했어요. 여봐라, 그릴드릭을 왕궁으로 데려오너라. 소문을 들은 거인들의 왕이 걸리버를 찾았어요. 걸리버는 온종일 왕 앞에서 재주를 부리고 익살스러운 몸짓을 선보여야 했지요. 우스꽝스러운 광대 노릇은 더 이상 하기 싫어. 집으로 돌아가고 싶구나. 걸리버는 춤을 추다가도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어느 날 걸리버가 창가에서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어요. 독수리가 날아와 걸리버를 휙 낚아채더니 바다에 첨벙 빠뜨렸어요. 걸리버는 어푸어푸 헤엄을 쳤지요. 마침 지나가던 배가 걸리버를 발견했어요. 덕분에 걸리버는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여행이었어.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흥미로운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한 걸리버는 자신의 모험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답니다. 피노키오, 원작 카를로 콜로디, 글 이윤진, 그림 이미진. 제페토 할아버지는 목수예요. 가족이 없어 외로웠던 할아버지는 나무 인형 하나를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반짝반짝 별이 빛나는 밤, 파란 머리 요정이 나무 인형을 찾아왔어요. 착한 일을 하면 진짜 사람이 될 거야. 요정은 요술봉으로 나무 인형을 톡 건드렸어요. 손이 까딱까딱, 두 눈이 떼구르르. 나무 인형이 조금씩 움직이더니 흔들흔들 춤을 추었어요. 아니, 인형이 살아있다니. 제페토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널 피노키오라고 불러야겠다. 피노키오야, 나는 내 아버지란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정성껏 돌보았어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모아둔 돈으로 피노키오에게 책을 사주었어요. 피노키오야, 이제부터 학교에 다니렴. 한눈 팔지 말고 곧장 학교에 가야 한단다. 피노키오가 학교에 가고 있는데 못된 여우와 고양이가 다가왔어요. 학교는 따분해. 우리랑 인형극 보러 가자.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잊고 여우와 고양이를 따라갔어요. 우와, 재밌다. 나도 해봐야지. 인형극을 보다가 흥이 난 피노키오가 무대 위로 올라가 폴짝폴짝 뛰었어요. 살아 움직이는 나무 인형을 보려고 구경꾼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저 나무 인형만 있으면 부자가 되겠구나. 욕심 많은 극장 주인은 피노키오를 창고에 가둬버렸지요. 컴컴한 창고에 갇힌 피노키오가 울고 있는데 파란 머리 요정이 나타났어요. 피노키오야, 왜 여기에 갇혀있니? 학교에 가는데 극장 주인이 다짜고짜 저를 여기에 가뒀어요. 거짓말을 하자 피노키오의 코가 쑥 길어졌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게요. 파란머리 요정은 피노키오의 코를 원래대로 해주었어요. 그리고 피노키오를 창고에서 꺼내주었지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던 피노키오는
아이들을 가득 태운 마차를 보았어요. 마차를 타고 가던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장난감 나라로 가는 거야. 너도 타. 좋아. 피노키오는 펄쩍 뛰어 마차에 올라탔어요. 장난감 나라에 간 피노키오는 집 생각은 까맣게 잊고 즐겁게 놀았어요. 다음 날 피노키오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당나귀가 되어버렸어. 장난감 나라는 아이들을 당나귀로 만들어 일을 시키는 무서운 곳이었어요. 피노키오는 무거운 짐을 나르며 눈물을 흘렸지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 짐을 지고 벼랑을 건너던 피노키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졌어요. 그러자 당나귀 가죽이 스르르 벗겨졌지요. 그런데 갑자기 집채만한 파도가 일더니 커다란 고래가 나타났어요. 고래는 피노키오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고래 뱃속에 들어간 피노키오는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 제페토 할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피노키오를 찾다가 물에 빠져 고래에게 먹혔던 거예요. 아버지, 저 피노키오예요. 오, 피노키오야, 무사했구나. 피노키오야,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자. 제페토 할아버지는 고래가 삼킨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활활 피웠어요. 그러자 고래가 재채기를 하면서 제페토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를 뱉어버렸어요. 집에 돌아온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도 빠지지 않았지요.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구나. 제페토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파란 머리 요정도 미소를 지으며 피노키오를 몰래 지켜보았어요. 피노키오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데 파란 머리 요정이 요술봉을 톡 갖다 댔어요. 그러자 피노키오는 진짜 남자아이가 되었지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피노키오가 소리쳤어요. 아버지, 저 좀 보세요. 내가 정말 피노키오냐?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얼싸안았어요. 피노키오야, 제페토 할아버지와 행복하게 살아라. 파란머리 요정은 발그레한 피노키오의 뺨에 입을 맞추고 나풀나풀 날아갔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원작 이솝, 글 오형경, 그림 원현진. 언덕 위 작은 농장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일을 했지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조금도 힘들지 않았어요. 농장 동물들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정말 즐거웠으니까요. 아침 일찍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집을 나섰어요. 영감, 동물들이 배가 고프겠어요. 어서 가요. 일하러 가는 할머니 뒤로 거위 한 마리가 졸졸 따라왔어요. 유난히 할머니를 잘 따르는 이 거위는 뒷뜰에서 키우고 있었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보고 동물들이 히힝 꺼꾸대 꺼꾸 하며 반갑게 맞았어요.
농장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언제나 한밤중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멈은 행복하오? 그럼요. 늘 든든한 당신이 곁에 있고 가족 같은 동물들도 있잖아요. 참 이렇게 사랑스러운 거위도 있고요. 할머니는 고온히 잠든 거위를 쓰다듬었어요. 꽉꽉, 꽉꽉, 꽉꽉. 이른 아침부터 거위가 시끄럽게 울어댔어요. 무슨 일이지? 거위에게 무슨 일이 있나? 할아버지는 황급히 뒤뜰로 나가보았어요. 거위 둥지를 본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거위 둥지에 황금알이 번쩍번쩍.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멈, 빨리 좀 나와봐요. 영감,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서둘러 뒤뜰로 달려왔어요. 아니, 이건 황금알이잖아요. 할머니는 황금알을 요리조리 보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할멈, 우린 이제 부자야. 부자라고. 할아버지도 거위를 안고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어요. 그날 이후 거위는 날마다 황금알을 하나씩 낳았어요. 하루는 할머니가 일하러 가는 할아버지를 붙잡았어요. 영감, 이제 새벽부터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 그렇지. 일을 나가려던 할아버지는 푹신한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오랫동안 농장일을 도와준 늙은 말을 팔았어요. 그리고 비싼 새 말을 샀지요. 또 낡은 수레를 버리고 반들반들한 새 마차를 샀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새 물건들을 샀지요. 이제야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된 것 같네요. 할머니는 새 옷을 입고 활짝 웃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뒤뜰로 나갔던 할아버지가 하얗게 질려서 부랴부랴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멈, 큰일 났소. 황금알이 없어요. 거위가 오늘은 황금알을 낳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텅 빈 둥지를 본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멈, 무슨 방법이 있을 거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안심시켰어요. 아마 배가 고파서 그럴 거예요. 할아버지는 거위를 배불리 먹였어요. 하지만 거위는 황금알을 낳지 않았지요. 둥지가 추워서 그런 건 아닐까요? 할머니가 거위에게 마른 풀을 덮어주었어요. 그래도 거위는 황금알을 낳지 않았지요. 아니, 이를 어째. 황금알이 없으면 우린 다시 가난해질 거예요. 할머니는 발을 동동 굴렀어요. 이 녀석아, 어서 먹고 황금알을 낳으란 말이야. 화가 난 할아버지가 거위에게 소리쳤어요. 그러다가 거위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할멈, 거위의 뱃속에 분명 황금알이 들어있을 거요. 배를 갈라서 황금알을 몽땅 꺼냅시다. 할아버지는 거위의 배를 갈랐어요. 하지만 거위의 뱃속은 텅 비어 있었지요.
아니, 이런 황금알이 없네. 할아버지는 울상이 되어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거위의 죽은 모습을 보고 할머니는 훌쩍훌쩍 눈물을 훔쳤어요. 우리 욕심 탓에 불쌍한 거위만 죽었어요. 할아버지도 그제야 자기의 행동을 후회했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뒤뜰에 거위를 묻어주었어요. 그리고 그전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며 살았답니다. 오즈의 마법사. 원작 프랭크 바움, 글 장지윤, 그림 장효원. 캔자스 작은 시골 마을에 귀여운 여자아이 도로시와 아주머니 아저씨 그리고 강아지 토토가 함께 살았어요. 어느 날 회오리 바람이 윙윙윙, 도로시와 토토가 잠든 집을 멀리 날려버렸어요. 윙! 얼마나 지났을까요? 집은 나무와 꽃들이 가득한 언덕에 쿵 떨어졌어요. 정신을 잃었던 도로시는 토토가 지저대는 소리에 깨어났어요. 그때 모자를 쓴 사람들이 도로시에게 다가왔어요. 나쁜 마녀를 물리쳐줘서 고마워. 도로시는 어리둥절하여 집을 바라봤어요. 마녀는 집에 깔려 발만 삐죽 나와 있었어요. 모자를 쓴 사람들은 도로시에게 고맙다며 마녀의 응구들을 선물로 주었지요. 그런데 넌 어디에서 왔니? 우리 집은 원래 캔자스에 있었는데 회오리 바람 때문에. 도로시는 겁을 먹고 울먹였어요. 저런, 캔자스로 돌아가고 싶구나. 노란 길을 따라 오즈의 성에 가보렴. 오즈의 마법사가 도와줄 거야. 모자를 쓴 사람들은 친절하게 캔자스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과 필요한 물건을 챙겨주었어요. 도로시는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러 길을 떠났어요. 막 보리밭을 지나려는데 허수아비가 말을 걸었어요. 안녕, 꼬마 아가씨. 어디 가는 길이니? 오즈의 마법사에게 가는 길이야. 그럼 나도 함께 가면 안 될까? 오즈의 마법사에게 지푸라기 대신 똑똑한 뇌를 달라고 할래. 허수아비가 따라 나섰어요. 숲을 지나던 도로시와 허수아비는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양철 나무꾼을 보았어요. 기름칠을 해야 하는데. 허수아비의 말에 도로시가 양철 나무꾼에게 기름을 쳐주었어요. 고마워. 그런데 어딜 가고 있니?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러 가. 나도 가면 안 될까? 오즈의 마법사에게 따뜻한 심장을 달라고 할래. 양철 나무꾼도 따라 나섰어요. 숲은 점점 울창해졌어요. 그때 갑자기 집채만한 사자가 어흠. 그런데 토토가 멍멍 지저대자 사자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어요. 겁쟁이 사자구나. 사자야. 도로시, 사자도 데려가자. 오즈의 마법사한테 사자에게 용기를 주라고 해야겠어. 허수아비가 말했어요. 그러자 사자도 함께 길을 떠났어요.
절벽이 나타나면 사자가 펄쩍 뛰어 건네주었어요. 강이 나타나면 양철 나무꾼이 뗏목을 만들어 주었고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지혜를 모아 서로를 도우며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갔어요. 마침내 도로시와 친구들은 오즈의 성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오즈의 마법사는 머리가 큰 동상이었어요. 누가 나를 찾아왔느냐? 천둥 같은 소리에 놀란 도로시와 친구들은 오즈의 마법사에게 소원을 말했어요. 먼저 서쪽 마녀를 없애주면 소원을 들어주지. 마법사의 말에 도로시와 친구들은 또다시 길을 떠났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한달음에 서쪽 마녀가 사는 성에 도착했어요. 그러자 서쪽 마녀는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불렀어요. 저 녀석들을 단단히 혼내주어라.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허수아비, 양철나무꾼, 겁쟁이 사자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 틈을 타 용감한 도로시는 바구니에서 물병을 꺼내 서쪽 마녀를 향해 뿌렸어요. 그러자 서쪽 마녀는 비명을 지르며 녹아버렸어요. 오즈의 성에서 다시 만난 마법사는 머리가 큰 동상이 아니라 키 작은 아저씨였어요. 오즈의 마법사는 약속한 대로 허수아비에게는 똑똑한 뇌를, 양철 나무꾼에게는 따뜻한 심장을, 사자에게는 용기가 솟는 약을 주었어요. 이제 도로시 차례가 되었어요. 커다란 풍선을 타면 집으로 갈 수 있어. 커다란 풍선에 올라타고 나서 반드시 응구들을 3번 부딪혀야 해. 도로시는 오즈의 마법사가 말한 대로 응구들을 3번 탕, 탕, 탕. 그러자 커다란 풍선이 둥실 떠올랐어요. 커다란 풍선은 눈 깜짝할 사이에 캔자스에 도착했어요. 아주머니, 아저씨! 도로시, 돌아왔구나. 도로시,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단다. 도로시는 토토와 함께 그리운 아주머니와 아저씨 품에 안겼어요.